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달려왔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는 1,000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값싼 인건비와 인구를 바탕으로 20년 만에 1인당 소득을 10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올라섰고 1인당 GDP 또한 1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여기에 인구도 지난해 기준 14억 명을 돌파해 막대한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 인민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위의 수치들은 이를 완수했음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유용하게 써먹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중국 경제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중국의 작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000달러 수준으로 멕시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로 버는 돈으로는 살인적으로 치솟는 집값 등을 부담할 수 없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오면서 중국 스스로 빈부격차를 용인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의 대물림에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의 신화닷컴이 올해 초 5,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3%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할 때 빈부격차가 켜졌으며 84.6%는 현재의 빈부격차 수준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빈부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중국 경제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那么贫富差距有多大啊？那根据央行以及这个西南财大的调查数据这么样讲哈，人均存款看左边这个图哈，前5%的人控制了一半的存款，人均是多少呢？人均存款是47.2万，那么剩下95%的人啊，人均存款是2.4万。那么再讲更具体一点呢，我把这个95%的人再做个分割。就是55%的人，人均存款4.2万。右边的呢，最后的40%的人零存款。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我们在这个时候就要考虑，我们人均到了1万美元，下一步要怎么发展？小平同志在早的时候。 关于社会主义的定义也讲得非常清楚，社会主义它的本质就是要共同富裕，我们在这方面必须采取实际的行动来缩小高收入和低收入之间的这个差别。这个社会差距太大会产生很多问题，比如说社会会不稳定，经济结构会不合理，经济的整个的。 发展过程会是不平衡的。 들으신 것처럼 중국의 빈부차 문제는 중국 경제 문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외의 또 다른 요인은 농민공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농민공은 농민인데 생활을 위해 도시로 와서 일하는 농민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도시로 와서 하는 일도 대부분 3D 업종에 제한되는데 작년 4월 중국이 발표한 농민공의 수치는 2억 8,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정해둔 일자리에 나가 일을 해도 하루 평균 17,000원을 벌기가 힘듭니다. 중국의 농민공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학교 사회과학원 이강 교수의 발언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就是中央在这个很多文件中强调呢，说我们要不断扩大中等收入者在全社会的比例。 我们的目标是想构建一个橄榄型的社会结构，是想推进我们不管是城镇化、工业化、社会发展。那么，我们今天是一个什么样的社会结构？这个呢是前些年呢，大概是2000，就是我当时呢做第5次人口普查数据的测量，第5次人口普查得到的数据。这个呢是实际上是各个的我们的人群组啊。 那当然，大家理解最大的一组是谁呢？是农民，所以呢，这样我们就能理解了，就是中国社会呢，
现在碰到一个大的问题，就是大体上得分23分值，当然其他各个群组呢也有各个得分值，但是它的结构的基本特征是什么呢？它的结构的基本特征其实告诉我们呢，就是我们下面这个农民层的人数群体太大。 이와 같은 농민공들은 중국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단 수입이 적은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중국에는 후코라 하여 호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바로 서울 시민이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시 호적을 얻지 못하면 도시 호적을 보유한 소유자가 누리는 각종 사회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취업, 사회보장, 의료, 공공주택 분양 등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경에서 베이징 호적을 들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서로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농민공들이 정부에서 제공해준 토지들을 마음대로 팔고 도시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설령 판다고 해도 무엇을 믿고 도시로 올까요? 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만약 실패하고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경제 전문가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它造成的一个非常大的麻烦就是青年出来，老年回乡。他没有进去，没有成为市民。为什么没有成为市民呢？就是他的地卖不掉，不让你卖，是吧？不让你卖，你没有钱，卖不出钱来。你的土地不让抵押，你的耕地、林地、宅地都给你管死了，是吧？你拿着这个钱你也买不了城里的房子，退不出，这叫经济学上叫退不出。另外一个。迁移被户籍管制，是吧？你要，比如说，我想到这个，农村户籍，我到郑州去打工了，郑州说，我看能不能这个，我变成这个郑州的这个市民呢？不行，你是农村户籍，顶多给你一个居民证，是吧？拿这个居民证，好多东西都不能，房子不能买，孩子不能上学，车也不能买。等等，他没有进去，没有进去以后，最后就是等他老年的时候啊，他就回去了。 여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심각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8%에 달하며 매년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극심한 빈부의 차는 향후 중국 공산당의 1인 지배체제마저 흔들 수 있으며 중국도 이를 직시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